안녕하세요. 덴나 프로젝트의 현입니다. 제가 최근 30평대 아파트를 50일 동안 리모델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공사에서는 페스툴에서 지원해준 공구들로 오랜만에 몇 가지 공정을 셀프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특히 도장 공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셀프로 진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꼈지만 부족한 실력은 장비빨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장비로 장비빨을 받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장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양? 페인팅? 다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퍼티와 샌딩이에요. 이 퍼티와 샌딩은 도장 공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인트랑 젯소를 바르는 건 시간과 중요도를 따져봤을 때 전체 공정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퍼티와 샌딩은 도장 공정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실 퍼티와 샌딩이 동반된 도장 공사는 잘하려면 끝도 없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셀프로 진행을 안 하고 싶었어요. 도장 공정을 셀프로 진행을 하면 사람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런 도장 공사를 셀프로 엄두낼 수 있었던 건 페스툴 집진기와 샌더기 덕분입니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페스툴 집진기, 샌더기 이렇게 두 편으로 공구 영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업로드했던 무려 27만 뷰가 나왔던 혼자서 하는 셀프 페인팅이라는 영상, 그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그 영상에 나온 과정보다 훨씬 간소하고 빠르지만 올 페인팅에 버금가는 퀄리티로 도장 공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공구 병아리들을 위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진기 이야기입니다. 집진기가 뭘까요? 전동 공구를 동반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빨아들이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기능도 생김새도 청소기랑 비슷하죠. 근본적으로도 먼지를 빨아들인다는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집진기는 공구와 연동된다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공구가 작동될 때 집진기도 같이 작동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집진기 본체에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선 공구에 콘센트를 꽂고 공구를 작동시키면 그 전기 신호를 집진기가 받아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집진기는 어떨 때 사용해야 될까요? 직영 공사도 진행하고 셀프 공사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 집진기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야 확보. 먼지가 많이 나도 작업은 할 수 있죠. 마스크를 끼면 되니까요. 근데 먼지가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공정도 있습니다. 퍼티 이후에 하는 샌딩이 그렇죠. 또 제 경험상 그라인더로 바닥을 갈아낼 때 집진기 없이 작업을 하다 보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자욱해지죠. 집진기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단박에 해결이 돼요. 두 번째, 건강. 먼지를 마시면서 일하면 당연히 건강에 안 좋죠. 그래서 심한 먼지가 나는 작업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낍니다. 근데 마스크를 껴도 이렇게 빈틈으로 먼지가 다 들어와서 결국엔 다 마시게 되죠. 비싼 산업용 마스크 사용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몇십만 원 하는 마스크가 2개 정도 있어요. 근데 안 씁니다. 불편하고 시야 확보도 잘 안 되고 찝찝해서 잘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평범한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 그게 큰 도움이 안 되죠. 세 번째, 깔끔한 현장 유지. 인테리어 현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은 크게 철거, 목공, 도장, 마루 시공 정도예요. 언급한 공정은 특히나 작고 미세한 먼지들이 많이 나는 작업입니다. 그런 공정의 일과가 끝나면 진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요. 집진기가 있으면 먼지가 100 일어날 게 10밖에 안 나요. 무엇보다 일하는 본인 건강과 같이 일하는 팀원들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 집진기를 쓰면 모두가 좋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집진기를 다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을 포함해서 3사 집진기를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페스툴 집진기는 어떤 다른 장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수. 다른 브랜드라면 이거 별 신경도 안 쓰겠지만 페스툴은 다릅니다. 일단 생긴 게 일반 주름간 호수랑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매끈하게 생긴 이유가 사용하면서 어디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일반적인 호수로 샌딩 작업을 하다 보면 호수가 자꾸 어딘가에 걸려서 똑바로 해줘야 될 때가 많아요. 거기다 정전기 방지 기능, 호수 오인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흡입력을 높이기 위해서 입구 쪽은 호수가 조금 얇고 본체 쪽으로 갈수록 호수가 커지게 설계되어 있어요.
스토퍼, 공구에 집진기를 연결해서 이동하다 보면 집진기가 다른 기물들과 부딪혀서 긁히거나 파손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도장 공정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욕이 자동 발사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섬세하게 만든다 하는 브랜드들은 집진기에 스토퍼를 만들어 놓습니다. 집진기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사용 안 하게 되는 기능이에요. 바퀴에 스토퍼가 달려있다 보니까 잠그고 푸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페스툴 집진기는 스토퍼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발로 꾹 누르면 잠기고 발로 툭 차면 풀리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집진기 위에 페스툴 시스테이너라면 얼마든지 붙여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여러가지 공구를 현장에 운반해야 될 때 저는 주로 카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손으로 다 들고 가기에는 많고 카트를 쓰기에는 적은 그런 애매한 상황일 때 이게 아주 유용했습니다. 저는 이번 현장에서는 주로 샌덕이랑 클리닝 세트를 붙여서 다녔어요. 블루투스, 요즘은 많은 공구들이 무선 배터리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집진기는 콘센트를 꽂아서 연동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상식적으로 콘센트가 없는 무선 공구들은 연동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페스툴에서는 블루투스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페스툴 무선 공구들은 배터리에서 블루투스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페어링하고 나면 무선 공구라도 집진기도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별매지만 블루투스 리모컨은 아주 유용합니다. 페스툴 집진기를 페스툴 무선 공구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너무 아깝잖아요.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으면 타사 공구라도 이렇게 호스나 공구 가까운 곳에 두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리닝 세트를 사용할 때 활용도가 높아서 좋았습니다. 가정용 청소기처럼 핸들에서 바로 작동시킬 수 있으니까 특히 집진기 본체와 멀리서 작업할 때 편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점은 있으면 편리하고 좋은 거지만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집진기를 구매한다면 누구라도 바라는 대목일 겁니다. 바로 꾸준한 흡입력. 제가 사용해 봤거나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집진기들은 모두 흡입력에서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먼지통을 피우거나 새로운 더스트백을 갈아줬을 때만 100% 기능을 발휘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흡입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원래 집진기는 다 이런가 보다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페스툴 집진기는 달라요. 저도 자세한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더스트백. 보통 집진기는 흡입을 하는 모터가 있고 그 모터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메인 필터가 있습니다. 구조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형태예요. 타사 집진기들은 흡입을 시작하면 메인 필터에 미세한 먼지는 달라붙고 달라붙지 못한 먼지들은 더스트백에 떨어져서 담기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메인 필터에 먼지가 수북하게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흡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페스툴 집진기는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걸 바로 페스툴에서는 필터백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예요. 가정용 청소기에 들어있는 필터처럼 생겼죠. 이게 빨아들인 먼지를 가둬두고 있어서 메인 필터에 먼지가 달라붙지 않게 하는 거예요. 타사 집진기에도 물론 더스트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닐이에요.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냥 먼지를 모아두고 꺼낼 때 쉽게 버리는 기능밖에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 더스트백 가격이 비싸서 유지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검색을 해보면 최저가가 55,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개당 11,000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다른 집진기에 들어가는 더스트백은 10개에 만 얼마 정도 해요. 단순 비교로 보면 페스툴이 확실히 비싼 게 맞습니다. 근데 비닐 쪼가리 10몇 개를 개당 1,000 얼마로 사는 게 더 비싼 게 아닌가? 처리할 때도 그게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인 필터도 따로 청소해줘야 되고 먼지도 다 날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육체 노동, 발생하는 먼지 그런 걸 생각하면 페스툴 필터백은 비싸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흡입력을 처음과 같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흡입력을 다시금 높이기 위해서 중간중간 비워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줄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페스툴은 오프라인 전문점에서 제품 및 액세서리를 구입하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페스툴 제품을 구입할 때 단 한 번도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싸게 구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 클리닝 기능입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가장 미세한 먼지는 아마 퍼티 이후에 샌딩할 때 나오는 가루일 겁니다. 먼지가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그런 유의 작업을 할 때는 필터백 없이 작업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저는 내부 청소하기가 싫고 메인 필터 청소하기도 싫어서 필터백 없이 작업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전혀 흡입력에 문제없이 이번 공사 잘 마무리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자동 클리닝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었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건 알려드리고 싶네요. 필터백 없이 사용한다는 건 타사 집진기처럼 그렇게 사용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아무리 패스툴이라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패스툴은 자동 클리닝이라는 기능을 넣었어요. 메인 필터에 쌓인 먼지들을 털어주는 기능입니다. 기계의 본체에 보면 AC라는 다이얼이 보여요. 이게 바로 자동 클리닝이라는 기능을 조절하는 다이얼입니다. 먼지 터는 시간 간격을 조절하는 역할이에요.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자주 털어줘요. 그러면 성능 저하가 거의 없겠죠. 소리는 깜짝 놀랄 정도로 커요. 근데 그래야 메인 필터 먼지가 확실하게 털리겠죠. 마지막으로 패스툴 집진기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패스툴 집진기가 타 브랜드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흡입력은 이것 빼고 사이즈에 관계없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뭘 보고 고르면 되냐? 용량을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델명 뒤에 숫자가 용량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실제 담기는 용량은 모델명에서 2리터씩 빼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용량이 크면 자주 먼지를 안 비워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크고 무거울 거고, 용량이 작으면 이동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하겠지만 비교적 자주 비워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모델명 숫자 뒤에 AC라고 붙은 건 아까 설명드린 자동 클리닝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기능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CTL36AC 모델을 꼭 선택하시고요. 블루투스 기능을 다 지원하긴 하지만 기본 장착인 미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블루투스 모듈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패스툴 고공 샌더기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덴나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